미 동남부 한인의 연합회 제29대 최병일 연합회장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차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데, 우리가 차세대를 저희들이 육성을 시키고 저희들이 키워야 됩니다. 맞죠. 왜냐면은, 이 차세대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를 알기 때문에 쉽게 여기서 동화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일민 1세는 벌써 저수도 이민 1세대지만은 일단은 여러 가지 언어가 지금 많이 부족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TV를 보게 되면은, 미국 사람들은 그 코미디가 나오면 막 웃어요. 근데 우리는 웃지를 못해요. 왜? 그 가슴 아프죠? 정서를 몰라요. 맞지 않습니까? 맞죠. 정서를 몰라요. 그러다 보면 자꾸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벗어나게 돼요. 또 미국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유머를 많이 써요. 농담을 하고 유머하지만은 아주 유쾌한 유머입니다. 상대방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를 한껏 돋구기 위해서 그런 농담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들어요. 예?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에서 야, 말 한마디가 천년빛을 갚는다 하게 되면 우리 한국인들 그게 뜻이 뭔지를 알지만은 그거를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미국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쵸. 마치 이제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코미디의 뭐 웃음의 모기와요라든지 우차차라든지 프로그램 보게 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석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무슨 뜻이냐고 막 재밌게 즐기는데 그 사람들은 뭔지를 몰라요. 그쵸. 똑같은 겁니다. 그런 거는 특히 그 시대에 좀 유행하는 그렇죠, 언어도 그렇죠, 알아야 그렇죠. 하고 문화를 알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모든 것은 우리 2세대, 3세대들이든지 걔들은 여기서 생활하면 다 알아요. 그쵸. 다 아는데 사실 우리 1세대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같이 그분 교류를 할 때 보면은 참 여러 가지를 우리 스스로 이게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뒤로 움츠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차피 여기 미국에 살면서 우리 한인 동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권익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뭔가 도움을 줘야 할 텐데 1세대로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가 않아요. 맞아. 하지만은 우리 1.5세, 2세, 3세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기 문화를 알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라든지 모든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전달이 되고 동화가 됩니다. 예, 동화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키워야 돼요, 저희들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키우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주류사회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또 우리를 위해서, 좀, 어차피 이제 우리 부모가 이제 한인이다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도움을 많이 주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차세대를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약 사업 중에서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이제 차세대가 왜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중요한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차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키워서 주류사회를 내보낼 수 있느냐, 양성하는 교육시키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동남부 한인연합회에서는 매년 한 번씩 현직 한인회장 연수회라가 있습니다. 그 연수회는 뭐냐면은 처음으로 이제 한인회장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지역 한인들한테 우리 동포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직 한인회장님들은 그런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대화를 나누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동남아연합회에서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우리 이제 행사하게 되면은 단상에다가 국기를 오른쪽에 놔야 되냐 왼쪽을 놔야 되느냐 또 과연 그 의식하는 데 있어서 애국가를 먼저 불러야 되냐 그리고 미국가를 먼저 불러야 여러 가지 이제 의식 행사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이제 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각 지역에서 전임 회장들이 이제 많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줘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러면 차세대 하는데 그러면 당시 동남부 연합회에서는 이제 어떠한 이제 프로그램이 있느냐. 근데 그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기획을 구성해서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연수할 때 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각 지역 한인회에서 현직 한인회장님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2명, 3명 정도
우리 차세대들, 그러니까 이제 청년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나름대로의 be ambitious, 야망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이제 한인회를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각오라든지 다짐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한번 추천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있을 겁니다. 내 자녀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은 또 앞으로 이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이제 저는 이제 차세대라고 이제 분류하고 싶은데 두 사람, 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부는 저희들이 이제 의식을 하게 됩니다. 2부는 회의를 하는데 일부에서 의식할 때, 의식 순서일 때는 같이 활동을 하고 2부 때는 그분들의 이제 차세대를 따로 모여서 강좌를 만들어 갖고서 저희들 이제 1세라든지 1.5세 중에서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걸 시간을 가져오려 갖고서 저희 차세대들이 어떤 동기 유발이 되고 또 성취 욕구를 가지면서 좀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직이 되면은 그 나름대로 차세대들끼리 어떤 모임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한인회에서 동남부연합회니까 이제 한인회 대표로 선발돼서 왔으니까 나중 한인회에서도 관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한인회를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키울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차세대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분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뭐냐면은 저희들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 고안해서 저희 집행부한테 넘기는 전문가들 집단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모임을 갔을 때도 차세대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러 가지 토의를 나눴다래요. 그래서 이제 분과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정책 고안에 오게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또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책하는 시기가 맞게 되면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이사진을 동남부 지역 외에서도 조금 더 이사진을 구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금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그런가요?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동남부 한인연합회가 조직이에요. 집행부라는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과위원회라는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회 조직이 있고, 다음에는 자문위원회라는 조직이 있고, 상임이사회가 있고, 다음에는 그러니까 고문단이 있습니다. 6개 조직인데, 다 저희들의 회칙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집행부는, 저희들 임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분과위원회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주는 집단이고, 그럼 이사회는 뭐냐면 회칙에는 이사회를 50명 내외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사회에서는 당연직 집행부 이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장단입니다. 회장단이라고 얘기하면은 연합회장, 수석부회장, 그리고 부회장, 사무총장까지, 그까지 회장단입니다. 그리고 이사장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사장하고 수석부 이사장, 다음에 부이사장, 그리고 그 다음에가 있는 것이 이제 이사들이 당연직으로서 현직 한인회장들이 당연직 이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현직 한인회장들을 중심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50명 이내에서 그렇게 되면 한 30몇 명이 돼야 조직이 보면은,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외연 밖에서 한인회장 출신은 아니지만은 덕망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이사장이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사진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 자문위원들은 말 그대로 자문해주는 집단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문위원장이 한 분이 계시고, 부자문위원장이 있고, 자문위원들이 13명이 있어서 그건 조직이 됐습니다. 전체가 15명이 되고, 상임이사회는, 한인회장, 전직 한인회장들 모임입니다. 현직 한인회장들은 이제 이사진을 포함이 됐고, 상임이사회에서는
전직 회장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전직, 이사장들 모임이 가장 중요한 단체고, 어떻게 보면은, 힘 있는 단체입니다. 상임이사입니다. 있고, 다음에 이제 고문진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고문진은 이제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상임고문이 있고, 그냥 일반 고문이 있습니다. 상임고문은 전직 연합회장을 지내셨던 분은 다, 상임고문이고, 고문은 이제, 연로하신, 연로하신 저희들 뭡니까? 한의회장님들, 이제 그분들이 또 활동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한인회를 활동을 더 많이 하면서도 전직연합회장을 지내지 않았지만은, 그만큼,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요. 인정을 받고, 권위가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원로 회장님으로서 모신 분들이 이제, 고문입니다.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가 10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사회도 이제 구성하는 게 있고, 뭐 상임이사회는 이제 벌써 나와 있어요. 전직 회장들 명 다. 그래서 저것이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사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가 우리 동남부에 살고 있는 동포들한테 사실 동남부 연합회라는 걸 잘 몰라요. 그냥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가 아니라 동남부 연합회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회장하면서 매스컴에 나가서도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가 정체성이 뭐고 어떤 목적하에서 설립되어 있는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말씀 그대로 5개 주 내에 저희들이 26개 한인회가 있는데 지금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한인회가 8군데가 있습니다. 또 그 한인회가 지금 또 실질적으로 소멸돼가는 한인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8개 지역 한인회가 있는데 나머지 8개 한인회를 제가 한번 활성화시키고 보완화시킨다는 데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역 한인회가 모여서 연합된 것이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예요.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는 전현직 회장님들이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한인회장들의 모임이에요. 한인회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틀란타 한인회도 조지아 주연합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특별하게 다른 광역연합회하고 달라갖고서 동남부 연합회에서는 이제 주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를 합쳐갖고서 캐롤라이나 주연합회가 있고, 조지아의 내 한인회가 합쳐서 조지아 주연합회가 있고, 알라바마도 한인회가 이제 5개가 있어요, 현재요. 거기 합쳐서, 알라바마 주연합회가 있고, 테네시도 6개 지역 한인회가 있는데, 그것도 테네시 주연합회가 있습니다. 주연합회가 있어요. 일단 이제 한인회장들이 모임이에요. 그러면 애틀란타 한인회는 조지아주 연합회에 하나 있는 애틀란타 한인회예요. 그런데 이제 애틀란타 한인회는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우리 한인 동포들 제일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남부 연합에서도 우리 애틀란타 한인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저희들이 25만 중에서 이게 10만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애틀란타 한인회는 어떻게 보면 한인회 중에서도 가장 또 큰 형이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만큼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애틀란타 한인회 연합회가 잘 돼야만이 동남부 연합회도 또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틀란타 한인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인정받고 또 동포들한테 정말 사랑받는 그런 한인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신앙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이민을 온 데가 사실은 여기 애틀란타에 왔었어요. 1992년 3월 15일에 여기 와서 여기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제가 이제 다시 생활 터전을 잡기 위해서 이제 올라간 데가 저기 추운 지방입니다. 오데오 연안에 있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시티 그쪽에 가서 이제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한 결혼하고서 한 10몇 년을 살고 있을 때도 저희 아내는 이제 새벽마다 새벽 예배도 나가고 저희 아내도 같이 이제 교직에 있었었어요. 그래도 이제 갔다가 또 주일 성수를 지킨 걸 봤지만은 전 사실
그때는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실, 관심은 있었지만은 그렇게 이제 다니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오게 되면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에서 자녀들을 많이 택해를 해요. 맞아요. 또 교회 나오라고 차가 이민 초기에 되면 없으면은 교회에서 직접 장로님이라든지 맞아요. 권사님들이 라이드를 해서 교회를 가게 되는데 저만 빼놓고 저희 이제 아내하고 제가 자식이 2명 있는데 걔들이 어렸을 때 4살 때하고 8살 때도 왔는데 교회 갔다 오면 그렇게 재밌게 있고 또 교회 가는 걸 기다리는데 사실 가정이 나로서도 교회를 안 가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당시 때 이제 목사님이 우리 이제 그때는 저보고 최 선생님이라 불렀었어요. 최 선생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지만은 사실 제가 굉장히 관념적인 있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란 것을 그 당시 때에 있다는 걸 알지만 제 자신 스스로 체험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갖고서 제가 그때 이제 책을 사러 시카고에 이제 물건을 하기 위해서 시카고를 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오영준 목사님이라고 이제 뒤쪽에 이제 한빛교회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제 그분이 한번 내가 시카고 간다니까 같이 따라가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나하고 차를 같이 타고 가자라 그래서 목사님 그러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가게 되면은 꼭 하룻밤을 자야 돼요. 한 6시간 걸리기 때문에 오게 되면 물건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카고에 클락스라는 그 이제 스트리트에 가보게 되면은 클락 스트리트 네, 시카고에 저 보면은 왔습니다. 그래요. 거기 보면 다 뭐냐면 도매상이 쫙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제가 이제 주얼리 도매상 했을 텐데 가게 되면 이제 목사님은 이제 거기 이제 기독교 거기 서점에 가서 그 시간에 책을 구하면서 같이 오면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침대에서 더블 침대 자는데 나는 잘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침대에서 무릎 꿇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에 대해서 기도를 하더라고. 그러니 아이고 안 들을 수도 없고 듣자니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거기 되면서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뭐 대단하다고 교회 한 번만 나와달라는데 안 간다는 것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첫 발을 내딘 것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도 열심히 했어요. 그 당시 때요. 그럼요. 예, 열심히 하면서, 그때 이제 선교도 갔다 왔었고. 선교까지요? 그 선교가 저기 어디입니까? 중남미에 그 맨 밑에 있는 데가 어디죠, 거기가? 중남미 코스타리카. 예, 그 인디언 쪽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사람들이 인디언, 종족들인데, 그 원주민들입니다. 이제 거기를 가려면은 대개 저희들이 갈 때가 우기 때 갔었어요. 여름철이면은 거기를 겨울철이면 우기가 되더라고요. 가서 올라가는 데만 한 산 중턱까지는 이제 라이드를 해주고, 그 다음 또 올라가는데 그 인디언 사는 데가 한 7시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장화를 신고 가는데, 그래서 힘들면 뒤에서 이제 말이 따라옵니다. 말이 따라와서 힘든 사람도 말 타고 가고 7시간 거쳐서 따져보면 이게 직경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산길이라는 것이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먼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저희 교단에서 교회를 설립해 주기 위해서 갔었어요.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제 아내도 또 갔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재밌게 했었어요. 재밌게 하다 보니까 저 목사님이 또 저기 이제 저 먼저 채집사가 됐지 않습니까? 채집사는 뭐를 하게 되면 아주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에서 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거라고 그런 기대치를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단체 생활을 미시간 티처로 때 시작을 했어요. 미시간 상공인 협회장을 하면서 여러 단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신앙생활이 소홀했어도 항상 일부 예배를 나갔고 그런데 성수를 주의를 지켰었어요. 이제 그러다 거기서 14년간을 생활을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어머님 노모를 모시고 있었는데 겨울철 되면은 저희 어머님이
아주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추우니까 엄청 춥죠. 눈이 거기가. 많이 왔다 하면은 그렇죠. 가라지에 눈이 쌓여서 가라지를 게라지를 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야, 애들 둘이 다 크면 좀 따뜻한 지방으로 가자. 그게 소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거의 나인 오는 사태가 일어나고서 이제 비즈니스,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고, 저도 이제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2003년도인가 그걸 정리를 하고서 다시 아틀란타를 왔는데, 비즈니스 구하다 보니까 가진 돈은 적었는데, 비즈니스가 아주 굉장히 비싸졌어요. 제가 1992년도 왔을 때는 그때 한 2만 명분께 살지 않았는데, 그쵸. 애틀란타 올림픽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오는 바람에 우리끼리 이제, 우리끼리 사고 파는 거예요. 자급자족을 하는 비즈니스가 되다 보니까 거품이 많이 꼈다고 볼 수 있어요. 비싸게 올라간 거예요. 매상에 비해서. 그래서 그 돈 갖고서는 내가 비즈니스 못하기 때문에 간 곳이 멤피스를 가서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멤피스 오니까 어머님이 날씨가 따뜻하고 좋아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멤피스에서 계시다가 영주권 따시고서 그 당시 때 한 87세 때 다시 한국을 가셨어요. 그래서 7년간 사시다가 2003년도 벌써 7년 됐죠. 94세로 아주 뭐 건강히 살다가 지금 사시면 101세예요. 샀어요. 그래서 미시간에서도 이제 와서 이제 제가 거기 와서 세탁소를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세탁인 협회장도 하고 또 한인회장도 하게 되고 또 테네시 주연협회장을 이제 하고, 사실 그렇게 단체 생활을 그래서 제가 8번째 지금 단체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30년 거의 30년 동안 한 25년간을 봉사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러면서도 열심히 했어요. 멤피스에서도 제 장로교에서도 재정 안수집사도 보고 좀 열심히 활동도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다가 이제 야, 그 정도 했으면 안수집사가 받아서 20년 됐으면 장로가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사실 장로 직분을 TO를 한 3번을 받았는데 그 시기를 다 놓쳤어요, 제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내 직은 내가 좀 탐해야 되걸라요. 탐내야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자리에 맞게끔 걸맞게끔 봉사를 하게 돼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장로교에서 65세까지가 장로 창립시키는 것이 나이 제한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는 장로교 있지만은, 저도 이제 65세가 이제 넘다 보니까 이제 그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직분을 이제 떠나서라도 제가 지금 현재 애틀란타 우리 한인교회 우리 이제 김세현 담임 목사님인데 그 교회를 제가 지금 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하면서 또 그런 와중에도 지금 단체장 맡고 있지만은 또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작년에 애틀란타 한인교회 가서 우리 성경 공부해서 저 임명장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자랑스럽다고 내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어요. 수료증입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그걸 감격해서 올렸어요. 성경 공부를 한 뒷줄을 띄을 때마다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만 해서도 그냥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게 항상 마음속에 있었어요. 성경책을 다시 한번 보고 공부를 하겠다는 게 그 열망이 속에 있었는데, 저희들 이제 작년에 이제 봄일 겁니다. 작년에 봄이에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경 공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군데 들어가서 같이 10주간인가요? 그걸 하면서 약간 재밌게 잘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저도 이제 봉사활동하는 것이 이제, 이 동남부 한인연합회장 맡는 것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면은 또 다시 원상태로 회개를, 하나님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회개하면 다 받아들이잖아요. 또 회개하는 심정으로 다시 신앙생활 하면서 남은 여생 봉사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간증이 있으면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간증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내 가족에 대한 이제 간증이 있고 있으면은, 사실 제가 이제 미국에 온 계기가 사실은 내 이제 가족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 큰 아들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사실
미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에서 한 3번 정도 큰 수술을 했었어요. 수술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강남 성모병원에, 캐톨릭 성모병원에서, 이제 그때 이제 외과 의사가, 그 당시 때만 해도 지금 뭡니까, 소아과하고 외과가, 그러니까 소아외과란 것이 한국에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있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소아외과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때는 어떻었냐면은 1980년도 초인데, 소아과에서 진단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외과에서 집도를 하면서 2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이제 환자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와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는 소아외과라는 게 있으면 한 의사가 하게 되면 바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담당했던 외과 의사님이 자기가 필라델피아 아동병원 소아외과에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알고 그쪽 병원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온 곳이 저기 필라델피아 거기 이제 그쪽으로 왔었어요. 갔더니만 거기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손을 보라라는데 너무 이제 어렸을 때에 이제 많이 이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임상 관찰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서 괜찮다.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애가 좀 우리 큰애가 얼굴에 회색이 돌고 아주 뭐 괜찮았었어요. 언제부터 몇 살부터 이렇게 아팠어요? 태어나자부터 그랬어요. 태어나자부터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3번째 이제 대수술을 하고 왔는데 한국에서는 그 당시 때는 토요일 날도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 오니까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요. 또 영어를 못 하더라도 애들한테 이제 격려를 주느라고 잘한다, 잘한다니까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그쵸. 학교 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당시 때는 이제 저는 이제 교직에서 1년간 휴직을 하고 왔었어요. 근데 1년 지났으니까 다시 복직을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마지막 학교에 있었는 애가 충북대학교 부속중고등학교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애가 괜찮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니까 아이들이 안 갈라는 거예요. 좋다고 말이야. 울면서 난리 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때 이제 저희 식구도 이제 학교에서 근무했었는데, 나는 그 1년 이후에 알아서 자기는 사표를 내고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같이 이제 1년간 휴직기를 내고 왔는 줄 알았더니 벌써 각오가 돼 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튼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회 가서 저 간증할 때를 했어요. 우리 이제 아이 가장인 내가 한국에 있으면 신앙생활 할 것 같으니까 아이를 시험을 통해 갖고서 미국을 건너오는 그런 역사를 익힌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그게 받아지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 신앙생활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매주 이제 일요일만 되면 결혼식이 있고 뭐가 있으면 부잣돈 들고 왔다 갔다 하면은 일요일 날은 항상 그걸로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게 되면은 내가 활동하는 범위가 좁아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시험을 줘가면서 애비인 나로 하여금 미국으로 오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지 않았었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대로 애가 잘 컸어요. 지금 38살인데 지금 결혼해서 이제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요? 한국 살고 있어요? 네. 원래 이제 여기 이제 삼성전자에서 여기서 근무를 그래요? 했었어요. 그래서 저기 뉴저지에 에디슨 거 이제 본사가 있었는데 있다가 다시 한국 나와서 지금은 이제 자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미국 온 이후로 아픈 적이 없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제가 자식 자랑하지만은 그렇게 속을 시킨 적이 없어. 어렸을 때 시켜갖고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제가 이제 가족적인 면에서 간증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간증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간증이 있어요. 이제 그럼 또 한 가지 예만 든다라면은 멤피스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7시간 걸려요.
애틀란타에서 저희들이 이제 동남부 연합회에 있으면 이제 모임을 네.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참석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아틀란타 살고 있지만은, 네. 그러면 주일 성수를 못 하게 돼요.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때는 제가 아주 뭐 얄팍한 생각으로, 야, 오늘 헌금 낼 돈을 아트는 데가 좀 즐기자. 예를 들어서, 네. 어울리자. 네. 그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 헌금을 내지를 않고, 네. 이제 헌금이란 것이 뭐, 당연히 이제 나에 대한 수입에 대한 11조 말라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일 성수를 한 사람들은, 그거는 뭐,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준 거걸라요. 당연히. 내 버는 몫이, 나는 그냥 청직이걸라요. 비즈니스 하면서. 청직인이지, 내가 주인이면서 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만큼 미국을 오게끔 해주고, 나 자신을 모든 걸, 어려운 거를 시험에 이기게 해주시고, 울타리 역할을 해주시고, 저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쵸.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붙어 있는 애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그분하고 붙어 있어야만이 내 행복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헌금을 예를 들어서, 얼마를 낸다 정하면은 꼭 그걸 안 하고 오게 되면 말이에요. 가다 보면 경찰한테 걸려서 페널티를 낸다든지, 아니면 비즈니스가 없는 사이에 보일러가 터졌다든지, 기계가 고장났다든지, 갔다 오면 그 몇 배의 그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한 번에 몇 번이라니까, 이제 모임에 갈 때 되면 줄성설하게 되면은 내 자신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야. 뭐 또 이제 그러면 수요일날 수협에 가서 이제 헌금을 미리 주고 하면은 마음이 편해요. 그 회장님은 항상 11조를. 했었죠. 그럼요. 예. 근데 사실 여기 와서는 그렇게도 그렇게 열심히 못 했었어요. 네. 이제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네.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 11조 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편해요. 그러면 그 이상하게도 말 오게 되면 경찰한테 스피드 티켓 걸리지도 않고, 또 비즈니스 하는 거 보면은 연락해보면은 문제가 있다고 연락도 안 오고, 네. 내가 밖에 나왔는데 전화 연락 오면 겁이 나걸라. 또 무슨 문제가 터지지 않았나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제 나름대로의 또 간증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뭐 발표도 교회 있을 때 얘기도 하고 있었지만은, 그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채워주시고.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의 하나님을 소개해 주세요. 네. 아주 뭐 오늘 대화 중에서 가장 좀 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모든 생활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놔야 됩니다. 그리고서 의지를 가진 내 자신을 그 밑에 종속된 입장으로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바이블이에요. 바이블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블에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그걸 이제 실천해 가면서 생활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우리가 참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불완전한 인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하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오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또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99%의 노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99%를 갖고 있지만 그 나머지 1%를 쟁취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더 힘들고 말이야. 우리가 뭐 하나님의 삶을 벗어나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다 이렇게 소중한 존재를 다 봤어요. 또 우리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이제 창조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항상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상위 존재를 두는 겁니다. 두면서 나는 하위 존재를 두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이라든지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회장님 네, 인터뷰 요청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우리, 페이스 4, 난 페이스 4 하는데, 4란 걸 뭔지를 그냥 아랍에 쓴 사한 줄 알았는데, 네. 믿음을 위하여, 네. 이런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도 좋아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시간이 있으시면은, 우리 단체 생활하고 연결시켜 가면서 네. 주시면은, 항상 어느 때도 이제 부족하지만은, 네. 같이 좀 대담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저도 감사합니다. 시리즈로 2차, 3차 계속 네,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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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